안녕하세요. 인생권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회적으로는 사실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오늘은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불편한 진실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래서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본적인 이제 뭐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친구분들 중에서 돈이 뭐 많으신 분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을까? 물론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모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조금 여쭤봤어요. 빚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냐? 아니면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셨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요, 사회적 관례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거나 굉장히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일단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나 이거는 뭐 너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테크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혹시 들어가게 되면 괜히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제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사회생활하면서는 못 듣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어떤 문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굳이 지적하거나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나중에 자기한테 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본심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사실 소수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생겨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본심이나 생각이나 상대방이 어떤 보이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귀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를 발전시키거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뭐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여도 마찬가지예요. 한 연인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말을 좀 험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의 문제가 뭐고 너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내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좋게 이별을 하고 상대방한테 굳이 상처 주면서 이별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하든 어떤 사이관계를 유지를 하든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 보통은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 중에서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상대방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추정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좀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모방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게 그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성장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줘서 이거를 되게 고민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고치려고 하는 이런 게 참 좋지만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런 이제 지적이라던가 충고, 조언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학생일 때는 모르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때는 교수님이라는 존재도 있고 여러 존재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일이 왜 잘 안 되고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누가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괜히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서 관계가 흐트러질 거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직설적으로 직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과거에 봤던 책 중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들이 있었어요. 보통 학자로 치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자기성찰지능은 뭐냐면 자기 이해와 인식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교정하고
하고 훨씬 더 노력을 하고 수정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또 아니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 가치관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어떤 걸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삶의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성찰 지능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주변인 분들이 칭찬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칭찬을 사실은 고지고대로 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진짜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그 칭찬을 듣고서 오히려 그 칭찬 받은 부분 중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실제로 이쁘거나 실제로 잘생긴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쁘다,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지 몰라요. 근데 보통 예의상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예의상 그렇게 진짜로 이제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믿고 있었어요.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노력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실 주변인들의 어떤 힐링이나 공감류의 조언을 믿는다기보다는 조언에서 한 걸음 멀찍이 이제 떨어져서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좀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잘 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처해져 있는 현실과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성과가 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게 가장 좋고, 누군가의 위로나 공감이 일시적으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이제 병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집단 이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해져요. 가령 내가 돈이 매우 없고 빌리러 다니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나에게 돈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돈 이야기를 하면은 또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에 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찾아오지 않고 내가 들었을 때 실제로 나의 삶을 바꾸는데 유용한 조언들도 사실은 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의 삶을 정말 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해준 조언이 있다면 그 조언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제대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로 발전을 하려면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어야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